그리고 교육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들어오셨다가 또 바쁘신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면 또 나중에 이 영상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자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실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용 교육은 저희 프로퀘스트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고요. 프로퀘스트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구독 자원, 데이터베이스, 잠시 송현진 선생님이 녹화본은 그 학생분들 이메일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전달드릴 수도 있고요. 선생님, 메일로 제가 또 별도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메일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소리가 안 들리신 분이 있어서 메뉴명 다시 안내 드릴게요. 자동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퀘스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연구 주제 및 범위를 수립하고 연구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는 프로퀘스트 한국지사에서 나온 박수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저희 직함이 별도로 없고 트레이닝 앤 컨설팅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CP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프로퀘스트 자원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연구 과정에서 어떤 단계의 그 구독 자원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린 다음에 이 프로퀘스트 구독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서먼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대학원생분들 연구 주제 설정하고 범위를 수립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요. 또 레폭스라고 해서 저희 참고문헌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자원을 관리하고 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프로퀘스트 구독하고 계신 자원 소개 및 각각의 접속 방법 안내드리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 설정 및 선행 연구 분석, 앞선 연구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걸 선행 연구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디스커버리 툴, 디스커버리는 발견하다죠. 그런 자원을 구독 자원, 비구독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해서 저희는 서먼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 주제, 혹은 주제 분야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레폭스, 참고문헌 관리 도구, 어떤 도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전반적인 이 구독 자원에 대한 소개 및 접속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연구 생애주기,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할지라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구 생애주기에서 프로퀘스트 구독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서머니 디스커버리 툴이라고 했죠. 이 디스커버리 툴이 지금 학교별로 학교 명칭, 다음에 디스커버리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석 유니버시티라서 BU, 디스커버리, 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 검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연구 주제 및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요. 검색을 했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레폭스 계정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레폭스 또 활용하기 위해서 계정 생성 및 기능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5가지 챕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 화면을 제가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다가 계속 끊어져서 지금 답변 드리고요.
네, 우선적으로 프로캐스트 구독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열원 자원, 구독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원과 네, 접속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캐스트 구독 자원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디스커버리 툴이에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전액 연구 분석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자료 검색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검색을 하신 화면, 요게 바로 디스커버리 툴이에요. 디스커버리 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거나 구독은 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상호대찰하거나 이런 유형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저희 이제 공식 명칭은 서먼이고요. 서먼은 이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구독, 비구독 자원을 탐색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툴입니다. 그래서 서먼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 및 이런 선행 연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된 기능은 학술지, 뉴스, 학위 논문 여러 가지 컨텐츠,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괄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 그냥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부터 10까지 그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터, 관련 논문 추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 결과 화면에서 학술지 등재 여부, 여러분들 뭐 SCI 저널, KCI 저널, 뭐 스코프스 저널 이런 거를 학술지가 그 데이터베이스 그쪽에 등재가 됐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뭐 SCI 레벨 저널이다, 스코프스 레벨 저널이다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등재가 됐는지 등재가 된 저널들은 검색을 하셨을 때 여기에 다 리스트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영향력 지표, 인용 지수, 임팩트 팩터라고 합니다. 논문은 인용이 많이 될수록 좋아요. 인용이 많이 될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지수를 인용 지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 웹 오브 사이언스, SCI 저널의 임팩트 팩터, 스코프스 저널의 임팩트 팩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팩트 팩터 지수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알트 매트릭스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인용 지수는 논문 간에 A 논문이 B 논문을 인용했다. 이런 거를 토대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알트 매트릭스 스코어는 이제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예시 화면에서 이 리스트가 나오면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논문이 뭐 다른 블로그라거나 뉴스라거나 이런 데다 언급이 됐는지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툴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구독 자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은 하지 않지만 에피드 IL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비구독 자원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스커버리 툴은 또 참고 문헌 관리 도구인 넷웍스와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검색에서 연구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넷웍스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하나 용어는 오늘 처음 접하셨다면 100% 이해하시긴 힘들 거예요. 힘들겠지만 한번 구경을 하고 오늘 이제 갈 때쯤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검색을 하는 방법론, 그리고 참고문헌 관리 도구의 기본적인 기능, 이 부분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워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어는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구독하고 계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제 주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느냐, 전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느냐, 이런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캐스트에서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지금 리스트가 길다 보니까 좀 작아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캐스트 센트럴, 이건 전 주제 분야 학술 DB고요. PQDT 글로벌, 전 세계의 글로벌 석박사 학위 논문,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북 센트럴 컨텐츠. 이제 지금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상담심리, 심리학 전공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기서 활용하실 수 있는 APA, 사이아티크, 심리학 분야입니다. 에릭은 교육학,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원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나는 또 언어학에 관련된 걸 찾겠다, 나는 교육학에 관련된 걸 찾겠다, 심리학에 관련된 걸 찾겠다 하실 때에는 이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주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 단일 DB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프로캐스트 자원을 통합적으로 또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 외에도 여러분들이 취미로 뭐 이제 패션 잡지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도구 아카이브 콘텐츠를 보실 수도 있고요. 역사적 관행물 이런 콘텐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PHP 컬렉션에는 종교학에 관련된 매거진, 이렇게 연속 관행물, 잡지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17세기에서 21세기, 20세기, 네, 거기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교 분야, 연속 관행물, 잡지 이런 콘텐츠, 오래된 콘텐츠 찾으실 때는 또 PHP 콘텐츠를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퀘스트 구독 자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 주제 분야 혹은 전 주제 분야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까 앞서 보셨던 이 리스트에 있는 쭉 많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도서관에서 구독하에 제공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 그냥 접속 페이지로 그냥 학술 대비 그냥 링크 아무거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잠시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먼저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 해주셔야지 난 기관, 이 기관의 이용자입니다 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왔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뉴 쭉 보시면 전자정보원 메뉴가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네요. 저는 크게 보는 걸 좋아해서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원 메뉴에서 전자저널 및 학술 대비, 데이터베이스 이런 메뉴들을 찾으시면 보통 이런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DB의 리스트가 쭉 뜹니다. 만약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목록 이렇게 하면요. 또 데이터베이스 목록 안에서 해외에서 제공하는 DB, 국내에서 제공하는 DB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해외 학술 DB고요.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리스트에서 만약에 해외 학술 DB에 A를 클릭했어요. 그래서 A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3번에 또 아카데믹 비디오 온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독자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A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아카데믹 비디오 온라인 줄여서 A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학술 동영상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과제를 수행하신다거나 연구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런 학술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깔때기 아이콘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 이렇게 제가 릴리전 하게 되면 종교에 관련된 학술 동영상 자료가 쫙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에 쓰이지 않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콘텐츠도 한번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이제 종교적인 영상 혹은 종교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들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종교에서 제일 많은 거 릴리전 앤서 이라고 되어 있는 필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골랐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연구를 하실 때 학술 영상 자료가 필요하면 이 A본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A본 컨텐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영상 자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전자정보원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해외 DB A를 클릭하시면 3번에 나오는 컨텐츠였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믹 비디오 온라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퀘스트니까 P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P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P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학술 DB 목록이 뜹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프로퀘스트 센트럴은 전 주제 분야 여러분들이 해외 학술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된 자료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런 제가 또 서울 페이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자자료에서 학술 DB 여기에서 아까 A 클릭하시면 서울 페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P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서 제가 잠시 마음이 급했네요.
네, 전자자료에서 학술 DB 메뉴, 여기서 이제 A 클릭하시면 T를 클릭해 볼까요? 지금 페이지 안에서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이용하실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 목록 확인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자자료에서 학술 DB 목록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학술 DB 목록에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참고문헌 관리도구 말씀을 드렸죠. 참고문헌 관리도구 레프웍스 네,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레프웍스는 여러분들이 검색하신 내용 네, 조금 이따가 제가 디스커버리 툴에서 검색하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참고문헌 관리도구 이렇게 들어와서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레프웍스는 배우기 굉장히 쉬운 참고문헌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레프웍스 같은 경우에는 선행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한 자료를 저장하고 그 저장한 자료를 토대로 참고문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은 이제 DB나 웹에서 자료원에서 인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폴더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나 이제 뭐 강의계획서 만드실 때 이런 간략한 참고문헌 리스트 만드실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드, 구글 독스, 한글에서 사용이 가능한 플러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기관 인용 스타일을 만들거나 또 학술지 인용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문서에서 인용꼴을 작성하고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레프웍스 설명 드릴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문헌 관리 도구로 레프웍스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구 생애 주기에서 여러분들 프로캐스트 구독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구 생애 주기, 저희 영어로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은 네, 연구자가 프로젝트 혹은 연구의 시작부터 완료 시점까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담은 프로세스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에서부터 연구를 계획하고 연구를 실행하고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또 학술지를 토고를 한다 그러죠. 특정 이제 학술지에다가 나의 연구 논문을 실어주세요 하는 과정을 토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토고를 하고 그게 최종 출판이 되고 인용이 되는 전반적인 연구에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리서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 생애 주기라고 하고요. 이 연구 생애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구독 자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디스커버리 툴 이렇게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주제 탐색, 선행 연구 분석 하실 때 선행 연구 분석은 여러분들이 앞선 연구를 주제 분야 연구를 검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선행 연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디스커버리 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요. 이때 검색한 내용은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 연구 저작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계획 부분입니다. 연구 계획 부분에서는 여러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구독, 비구독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비구독 자원은 또 래피드 ILL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관련된 네, 도서관 사이트에서 디스커버리 툴 위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검색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 들어와서 잠시 답변 드렸습니다. 또 관련된 주제 분야 학술지를 탐색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연구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는 이제 주제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거나 또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생성한 혹은 수집한 자료 프로젝트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출판 단계에서는 토고 학술지를 탐색하거나 또 이 토고 학술지 탐색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토고할 만한 후보군 학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교수님의 논문 혹은 그 학계에서 유명한 분의 논문이 주로 어디 실리는지 혹은 내가 관심이 있던 그런 학술지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나의 연구 주제에 맞는 그런 학술지를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런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레프웍스에 또 투고 규정에 맞는 참고문헌 인용 스타일을 작성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한 줄을 100%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저작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의 연구를 홍보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홍보하고 출판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죠. 포스트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연구 또 전략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내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지 투고를 할 때 네임밸류가 있는 학술지에 투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이 보면 인용이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기관 리포지터리,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리포지터리도 굉장히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서 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미 여러분들이 출판한 연구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관련된 인용 지수라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나의 연구를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인가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구 생애 주기별로 여러분들이 프로캐스트 구독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스커버리 툴 화면 구성하고 기능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디스커버리 툴 어디에 접속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검색창 있죠? 전자자원 탭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게 디스커버리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제가 도서관 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 크기를 줄인 다음에 전자자원 하고 이렇게 검색창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전자자원이 지금 남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요. 만약에 제가 종교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디스커버리 툴 검색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자원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디스커버리 툴로 연결이 되는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서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저희 공식적인 이제 제품명이고요. 디스커버리 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 있어요. 글씨를 키워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검색 결과 지우고 앞에 bu summon serialsolution.com 이 부분만 남기게 되면 이렇게 디스커버리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간편하게는 전자자원에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커버리 툴 접속 방법 간단히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텐데요.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상단 메뉴입니다. 글씨를 조금 키워놨죠? 총 검색 결과수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이브 서치, 뷰드 서치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방법 바꾸려면 sorted by 이게 정렬이거든요. 정렬해서 드롭다운 목록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위로 놓기 이런 정렬 방법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거예요. 원문이 이용이 가능한 거,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용이 가능한 걸 풀텍스트 혹은 원문 이용 가능이라고 부릅니다. 풀텍스트 자료만 보기 혹은 자료들 중에 색인 데이터만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색인 데이터라고 하면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 정보 이런 걸 서지 정보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에 서지 정보가 등록되었다라는 거를 색인되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까지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구독하지 않는 자원은 도서관에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유형, 발행 연도를 여러분들이 제한하거나 연구 주제 분야를 고르거나 또 주제와 필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가 검색한 결과에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검색을 세부적으로 하면서 이 필터를 활용하는 예시를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고 나면 검색 결과의 리스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추천 목록이 또 뜹니다. 네, 논문별로도 이렇게 추천 목록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 툴 화면 구성, 검색 결과의 화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검색 결과에서 필터 이렇게 쭉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급 검색 옵션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을 때 내가 특정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세부적으로 검색의 영역을 제한할 때 고급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이디어가 막연한 상태에 하는 경우에는 일단 검색어를 넣고 검색한 다음에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검색한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글씨가 아까보다는 커졌죠? 검색 결과 이 필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네, 이제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 연구 주제 정할 때, 연구 주제? 물론 대학원은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연구 주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들어오고 나서 연구 주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연구 주제, 범위를 설정할 때 1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소스입니다.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의 연구 논문 혹은 대학원 선배의 연구 논문 이렇게 이런 지도 교수님의 연구나 대학원 선배의 연구 논문을 참고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명한 학술지 연구 논문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스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 혹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 그 교수님의 성함을 통해서 이분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보셨던 디스커버리 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자자원에서 일정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디스커버리 툴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클릭하면 고급 검색 메뉴가 나옵니다. 고급 검색 메뉴가 나오는데요. 위치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옵션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옵션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고급 검색 메뉴가 나와요. 고급 검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특정한 논문을 찾거나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거나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이런 검색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옵션 클릭하면 이렇게 고급 검색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지도 교수님 혹은 내가 강의 듣고 있는 교수님 성함을 토대로 검색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학원 페이지에 있는 교수님 성함을 한번 빌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최영삼 교수님의 논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영역이에요. 검색하는 영역에서 교수님 성함이니까 저자로 골라야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최영삼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연구자분들이 있는데 다른 연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최영삼 교수님의 논문을 찾는데 주제어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최영삼 교수님이 동일인이 또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최영삼 교수님이 작성하신 기독교 신학 분야의 주제어로 분류되어 있는 논문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지도 교수님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참고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지도 교수님 연구 주제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전문 분야에 맞게 나의 또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 성함 넣고 또 서브젝트 텀에서 기독교 신학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검색 리스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각각의 요 아티클로 연결이 됩니다. 요 논문들이 뭐 KCI에 수록된 논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뭐 학술지에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논문을 클릭했더니 KCI 페이지로 연결이 됐어요. KCI는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라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SCI 저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KCI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SCI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과학 분야 학술지 인용 색인이고요. 이제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은 한국 버전 사이테이션 인덱스 인용 색인입니다. 색인이라는 게 아까 이런 제목 정보, 저자 정보 이런 게 서지 정보라고 하고요. 그 서지 정보가 등록된 걸 색인되었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말은 학술지 논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일환이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CI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 연구 논문 이렇게 보시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초록 정보 확인을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원문 내려받기를 통해서 PDF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편 논문을 봤고요. 또 다른 논문들 다 KCI 논문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DBPR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연결이 조금 끊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찾을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디스커버리 툴에서 옵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급 검색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아이디어가 명확할 때 지도 교수님 논문을 찾는 거니까 아이디어가 명확해졌죠. 지도 교수님 혹은 내가 수업을 듣고 계신 그런 교수님의 성함을 넣고 주제어 또 이 분야에서 이제 상담심리 전공이신 분들은 또 심리학, 상담심리학 이런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겠죠.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에도 만약에 이제 연구 분야가 연구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분야면 이렇게 발행일 제한, 최근 3년 교수님이 발행하신 출판하신 그런 논문을 위주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지도 교수님 논문을 찾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 신학이라는 주제어로 이제 찾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주제어라고 하겠습니다. 검색하는 영역은 주제어로 하고 주제어는 기독교 신학으로 제안을 할게요.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 최근 논문 이렇게 발행 1년, 3년, 5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료 유형에서 이게 논문인지 도서자료인지 또 매거진인지 책 자료인지 이런 자료의 유형을 선택하고 또 연구 분야, 분야별로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다른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연구 분야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언어, 이제 다양한 언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필터가 많습니다. 언어 필터 적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결과 나온 화면에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 디스커버리 툴은 물리적인 자료까지 같이 도서관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시지 않고 내가 집에서 검색을 할 때에는 온라인에서 자료 이용 가능한 자료만 골라서 보실 수도 있고요. 학술 자료만 골라보기 제한 필터가 있습니다. 피어 리뷰. 피어 리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논문,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논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연구자가 되셨어요. 연구자가 되시고 나서 특정 학술지에다가 내가 연구한 연구 논문을 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투고라고 합니다. 투고된 논문들은 이제 편집위원회에서 리뷰 어플을 기반으로 심사자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들이 리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피어 리뷰, 동료 평가라고 부릅니다. 피어 리뷰를 거친 자료만 보기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 보기 혹은 오픈 액세스 자료, 이용에 제한이 없는 자료, 무료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료의 유형, 이제 디스커버리 툴 안에는 유료 자료도 있고 오픈 액세스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하실 때 혹시 또 나는 오픈 액세스 자료만 또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 필터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검색에서 신문기사는 너무 많으니까 신문기사 빼고 볼래 이렇게 검색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검색 결과를 확장, 이제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지만 또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비구독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고급 검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주제어 아니면 특정 저자의 논문 이렇게 좀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거나 아니면 내가 검색 조건을 미리 걸고 나서 출판 연도라거나 특정 논문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여러분들 디스커버리 툴에서
이 페이지 안에서 제가 다시 기독교 신앙 누르고 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주제어로 검색을 했으니까 아까보다 검색 결과가 더 많습니다. 16,482건이 나왔어요. 총 검색 결과 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발행일 최근인지 과거인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아까 보셨던 고급 검색에 있는 게 여기 검색 결과 화면에 필터로 다 적용이 돼 있어요. 필터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 결과 여기 화면에서 원문 이용 가능한 거 이렇게 고르면 또 원문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만 골라서 나오게 됩니다. 잠시 필터를 해제하고, 또 도서관 비구독자원을 자료 포함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비구독자원이라고 뜨는 애들이 있으면 여기서 도서관에다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창호 데이터라거나 래피드 ILL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아까 고급 검색에서 보셨던 나는 학술지 논문만 보기 필터 선택하면 학술지 논문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유형이 지금 학술지 논문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발행년도 필터 여기 나와 있고요. 연구 분야, 그리고 이제 주제어도 기독교 신학으로 골랐는데 또 상담 심리와 기독교를 접목한 기독교 상담에 관련된 논문 찾으실 때는 이런 부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언어 필터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KCI 논문만 보기, DBPI 논문만 보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DB별로. 그리고 이제 또 저자, 특정 저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분의 이름을 알 수도 있지만 이 분야의 논문을 많이 쓰는 분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일단 주제어 검색을 한 다음에 기독교 신학 분야에서는 보니까 저자의 장훈태라는 선생님이 논문을 72편이나 썼구나. 이분의 논문을 참고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상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앞서서 고급 검색에서 이제 미리 조금 아이디어를 놓고 검색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어요. 자, 지도 교수님 논문을 쭉 찾아봤죠? 이제 검색을 할 때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와 불린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시를 설명드릴 텐데요. 키워드 검색어입니다. 불린 연산자 and, or, not과 같은 연산자예요. and, or, not 연산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님 여러분의 논문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김윤태 원장님, 최영삼 교수님, 이선명 교수님 이렇게 하고 나서 or 연산자로 연결하게 되면 이 세 분의 논문이 다 찾아집니다. 그리고 and 한 다음에 이분들 논문인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제어를 종교, 기독교, 처치 혹은 기독교 신학 이렇게 골라줬어요.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불린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 불린 연산자 and, or, not이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검색 결과를 좁힐 때, or 연산자는 비슷한 용어를 연결하여 검색 결과를 확장할 때, 교수님 이름을 연결하거나 주제어를 연결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not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특정 키워드를 제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기독교 분야 논문을 찾았는데 특정 저자를 빼려고 해요 하는 경우에 not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불린 연산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팁을 또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명한 학술지 연구 논문을 찾으려고 해요. 사실 학술지를 이름을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 투고를 주로 하시는 학술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가까이 이제 국내 논문 이제 전반적으로 조회를 하실 때에는 아까 보셨던 KCI 인덱스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링크를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KCI에서 학술지를 검색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디스커버리 툴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특정 학술지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학술 연구 지원 서비스 메뉴에 또 비슷한 메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드리고 한번 그 페이지로 또 이동해서 한번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분류에서 인문학, 기독교 신학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기독교 신학으로 이제 KCI에 뭐 등재 후보, 여기에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후보로 돼 있는 것과 등재가 되어 있는 등재 완료된 이런 학술지 논문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논문들을 보고 나서 KCI 등재지 이렇게 골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담에 관련된 거, 목회 상담 이런 거 고르신다 그럼 하면은 또 이 복음과 상담 이런 또 저널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저널 정보를 쭉 보시고 나서요, 이 저널의 인용 보고서를 또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어떤 저자들이, 어떤 대학교의 저자분이,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많이 투고하는지, 연도별로 인용은 얼마나 되고 발행되는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학술지에 대한 정보도 쭉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KCI 등재가 되어 있는 전체 논문 검색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이런 키워드를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 분야의 키워드를 또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저명한 학술지들, 연구 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도서관 페이지에서 학술 연구 지원 메뉴에 논문 작성 가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지금 립가이드 페이지인데요. 온라인 가이드라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초보자를 위한 학위 논문 작성 팁, 학술 DB에 대한 내용, 논문 작성 가이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논문 작성할 때는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 연구 지원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 메뉴를 또 활용할 수도 있구나. 이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 보조적인 메뉴들, 또 아까 보셨던 KCI 페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는데 임의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종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내가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검색어를 어떻게 할지 검색어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사용하는 평서문 자연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코로나, OR, 포스트 코로나. 근데 이게 2자 이상이죠. 2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구문 검색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로 앞뒤로 감싸게 되면 이 포스트와 코로나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검색 결과만 나옵니다. 이거를 구문 검색이라고 해요. 한번 제가 화면에서 이거를 구문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을 때 1429건이 나왔네요. 제가 여기다가 구문 검색 쌍따옴표 추가를 하면 검색 결과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색어 나는 포스트하고 코로나 사이에 다른 단어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에 이렇게 구문 검색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제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의 역할 이렇게 했으니까 코로나 하고 OR 구문 검색으로 포스트 코로나 하고 나서 이렇게 괄호로 감싸준 다음에 and 종교 이렇게 눌렀어요. 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검색식을 세우는 거는 아까 보셨던 불린연산자라거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키워드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2개는 지금 얘랑 얘랑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얘 2개는 괄호로 감싸줬습니다. 그 다음에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최근 연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색 결과 수가 지금 조금 적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내가 검색 결과를 더 많이 보고 싶은 경우에는 또 영어 자료를 같이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검색어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부르죠. 코비드-19 제가 한번 붙여 써보고요.
종교라는 영어로 검색어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랑 종교 이렇게 골랐더니 학술지 논문으로 제가 제안을 해놨죠. 여러분들 검색 결과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코비드-19 그냥 코비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조정해가면서 검색 결과를 계속 달라지죠.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용어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연구 주제를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코비드-19, 코비드, 코로나 이 키워드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게 해줘. 대신에 종교라는 키워드랑 같이 나와야 돼 했더니 검색 결과가 수가 뻥 하고 튀었어요. 조금 늘어났죠? 자, 이제 이 3,000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을 또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학술 자료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연구 논문의 선행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학술 자료로 해봤고요. 발행 연도도 한 5년 이내 거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를 여러분들이 종교학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연구 주제 분야별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연구 분야를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어 필터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제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코비드, 코로나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이라는 주제를 또 여기다가 키워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팬데믹 주제로 되어 있는 걸 또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주제어를 바탕으로 또 고르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제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관련 종교에 관련된 코로나 이런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 걸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많은 논문에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를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종교라는 키워드로 한번 넣어볼게요. 학술지 논문에서 종교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제 주제어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키워드라서 여기 나오는 주제어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고르실 수도 있고요. 네, 종교에 관련된 건데 종교 역사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종교의 역사 주제어로 고르실 수도 있고 종교 철학에 관련된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필로소피를 고르실 수도 있겠죠. 또 윤리에 관련된 거면 에세이라는 키워드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 논문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치라는 키워드를 골라요. 그럼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논문 제목을 읽느라고 잠시 말 안 했는데요. 7번째 논문에 Religion and Economic Growth Across Country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럼 종교와 경제적인 성장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조금 흥미로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상세 정보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바로 짠 하고 논문에 초록 정보가 나와요. 저 초록 정보를 토대로 이 논문 괜찮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자 해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신 내용에서 초록 정보도 보고 주제어 정보도 한번 참고를 하고 아까 알티메트릭 스코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얘입니다. 제가 이 아이콘을 좀 클릭해 볼게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 연구 논문 있죠. Religion Economic Growth Across the Country라는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소스에서 언급이 되면은 그걸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폴리시 소스, 이제 정책에 관련된 그런 페이지에 올라갔는지 트위터나 위키피디아 혹은 또 이제 맨들레이는 또 다른 참고문헌 도구입니다. 그래서 맨들레이에 사람들이 이 논문을 저장했을 때
또 저장이 많이 되면 나중에 이 논문을 이 맨들레이 저장한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하겠죠. 그런 이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 뭐 위키피디아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 또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뉴스에 나왔는지. 사실 이 연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연구 논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구 논문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더 실질적으로 이 연구 분야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사회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때 이런 알티메트릭 스코어와 같은 이런 지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티메트릭 스코어 한번 쭉 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논문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유사 논문을 찾고자 할 때는 관련 논문 추천이 있죠. 이 논문 추천 누르게 되면 자, 짠 하고 오른쪽에 이 논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가 관련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문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논문 보시면 이 논문 이렇게 쭉 정보가 나오고요. 알티메트릭 스코어도 있고 또 사이티드 바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티드 바이를 클릭하시면 이 연구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이 쭉 나와요. 또 관련된 연구 논문, 이 논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도 보고요. 또 여기 안에서 제가 페이지의 위치를 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 보시다가 이 리스트 상에 뜨는 여러 가지 상세 정보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보시면 ANHCI 등재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웹 오브 사이언스인데 Arts and Humanity 분야, 이제 예술, 인문학 분야의 인용 색인이에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예술이나 인문학 분야 등대로 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이걸 참고하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네임밸류가 있는 저널이구나. 이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엘스비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프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저널이다. 이렇게 표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정보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논문을 찾았어요. 마음에 드는 논문을 찾았는데 그 논문이 내가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 저널에 지금 보니까 저널 오브 릴리전 인 아프리카라는 저널 이 저널에 내가 굉장히 많은 논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요 학술지에다가 내가 투고를 해볼까 고민하실 때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학술지인지 이런 요소를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연구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여기 아이콘들 보시면 여러분들 폴더에 저장을 하거나 이제 검색한 내용 저장하거나 또 이 부분을 링크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로 또 이제 기관 내 다른 사용자에게 이 논문 같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용 버튼이 있는데 이따가 레퍼웍스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활용 기능 내보내기, 레퍼웍스로 또 내보내기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인용 도구로 내보내는 기능도 이 리스트 안에서 바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별 논문 단위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 논문은 프로캐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캐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디스커버리 툴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혹은 도서관에 물리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아티클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캐스트 페이지로 또 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풀텍스트가 있고 풀텍스트 PDF가 있어요. 풀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페이지고요. 여기서 또 기계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기계 번역 기능을 통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기계 번역을 한 다음에 논문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실 때에는 이렇게 기계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초록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원본으로 돌려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PDF가 익숙하다 하는 경우에는 풀텍스트 PDF 아이콘 클릭하셔서 PDF 자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는 지금 PDF 다운로드 기능도 또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사이트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용 관리는
네, 레포스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참고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프로캐스트 페이지 안에서 보실 때는 참고 문헌 정보, 여기서 보시면서 이 리스트 상에서 또 이제 다른 논문으로 또 꼬리물기 검색할 수도 있고요. 이 논문이 지금 334번이나 인용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 리스트 334건이 인용이 됐으니까 한번 또 다른 논문,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을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논문은 참고문헌을 37개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문헌이 있다라는 거는 이 37개의 참고문헌이 또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Document with Shared Reference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논문과 공통된 참고문헌을 사용하는 논문의 리스트가 떠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사용한 37개 중에 23개가 이 논문에도 쓰였어요. 이 말은 이 논문의 주제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의 주제랑 유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검색 키워드를 넣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추천 콘텐츠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프로캐스트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 안에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신 다음에 각각의 논문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리스트 안에서 또 도서관 자원인 경우에는 물리적 위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종교라는 키워드를 넣고 또 옆에 있는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주제 분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정치를 봤으니까 또 다른 주제어를 선택해 볼까요? 한번 소셜 사이언스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소셜 사이언스로 고르면 같은 종교에 관한 주제인데 쭉 논문 살펴보면 이제 종교와 도덕에 관련된 이런 논문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영성적인 그런 종교 그리고 건강 이런 게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제어만 변경을 해도 여기 검색 결과에 나오는 논문들이 달라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 설정할 때 대주제를 먼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활용해서 최근 연구 논문 혹은 특정 주제에 관련된 논문 혹은 특정 데이터베이스 또 연구 논문 중에 보면은 뭐 웹 오브 사이언스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 주제를 이렇게 설정하고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자, 지금 1시간가량까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레폭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시간 반 정도 교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1시간 반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를 100%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토대로 디스커버리 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거나 구독하지 않는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이게 온라인 자료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통합적으로 검색한 내용을 이제 내가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필터를 활용해서 고급 검색을 활용해서 지도 교수님 논문도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또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굉장히 유용한 학술 연구 지원 서비스에 있는 논문 작성 가이드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검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검색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레폭스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네, 우선적으로 교육 설명드리기 전에 레폭스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팝업 창을 허용해 주셔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세이브 투 레폭스 웹에서 자원 수집할 때는 이렇게 즐겨찾기 도구모, 웹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런 즐겨찾기 도구모음을 사용을 하시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하시다가 레폭스로 내보내기 할 때 팝업창을 꼭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레폭스 계정 생성하기 안내인데요. 네, 아까 전자자료 검색에서 학술 대비 목록이 있었죠? 다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본원 페이지. 모자를 해서 잠깐만. 지금 제가 파이어폭스로 켜서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DB 리스트에서 레폭스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폭스 페이지에서 계정 생성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러면은 크롬을 켜서 한번 좀 다른 브라우저를 켜서 간혹 가다가 파이어폭스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학술 대비 목록에서 저번 홈페이지 내 연결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냥 아예 레폭스 페이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자, 레폭스 페이지 링크를 공유 드렸는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들어가시면 이제 계정 만들기가 있죠. 계정 만들기 클릭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관의 이메일 주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면 기관 이용자라는 게 이제 인증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가상의 메일 주소입니다. 기관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네, 백석대라는 인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바로 백석대 사용자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뜨고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레폭스 계정 생성하기를 클릭하고 나서 여러분들 기관 이메일 주소 넣고 암호 생성, 여기다가 암호를 작성하시고 계정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기관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어카운트 액티베이션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조금 간단해서 스팸 폴더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티베이션 이메일 받으시면 여기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야지 여러분의 계정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 활성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계정 활성화하고 나면 페이지에 접속하고 나서 로그인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프로필 등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함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뜹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기관 이메일 주소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기관 이메일 주소 웹메일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참고문헌 관리 도구는 어디다 쓰는 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문헌 관리 도구, 서지 관리 도구, 저희 이제 사이테이션 매니저, 레퍼런스 매니저먼트 툴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동일한 도구입니다. 논문, 보고서, 연구계획서 등 문서를 작성하실 때 근거가 자료가 되는 인용 논문의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오늘 학습하실 레폭스 들어가 있고요. 또 클라리베이트사에서 제공하는 엔드노트, 에스비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맨들레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참고문헌 관리 도구가 있어요. 오늘은 레폭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주된 기능 여러분들이 이제 인용할 참고 문헌을 수집하고 수집한 문헌 여러분들이 서지 정보, 수록 정보, 저자 정보, 페이지 정보 이런 걸 수정할 때 혹은 원문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용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도 활용하고요. 참고 문헌 리스트를 공유를 통해서 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참고 문헌 관리 도구 그럼 왜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구 논문 작성하실 때에는 본문 내 인용 삽입, 내가 특정 연구 논문에 인용을 했어요. 그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번호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철수와 영이, 연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용을 한번 넣으시면 맨 마지막 논문의 하단에 참고 문헌의 리스트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실 때 아무렇게나 작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작성하실 때에도 형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용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 분야별로 다른 인용 스타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논문 작성 가이드에 보니까 지금 백석대에서는 APA 양식을 활용하는 것 같네요. 자, 연구자 입장에서 주제 분야별로 인용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인문학, 사회학 분야 전공자예요. 근데 저널, A저널이고 B저널이 있어요. A저널의 네임밸류가 높아서 제가 투고했는데 얘가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 저널로 B라는 저널에도 투고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A저널은 APA를 사용하고요. B저널은 시카고 스타일을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은 동일한 논문의 참고 문헌 스타일을 하나는 AP, 하나는 시카고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느냐? 가운데 예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볼 텐데요. 논문의 제목, 여기 APA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APA 스타일은 논문의 제목이 나오고 제목 앞에 출판 연도가 나오고 괄호로 이렇게 감쌌어요. 그 다음에 학술지 표제, 학술지의 제목입니다. 저널 오브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대한 몽슨 학회지 이런 학회지 또 이런 논문 네, 학술지 표제가 나오는데 이탈릭체로 표기가 됐고요. 권정보도 지금 이탈릭체로 표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호정보가 나옵니다. APA 스타일이었고요. 두 번째, 위생명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밴쿠버 스타일입니다. 자, 보시니까 여기는 지금 논문의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 앞에 네, 출판 연도가 없네요. 밴쿠버는 나중에 나와요. 출판 연도 나오고 출판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제, 학술지 표제, 학술지 제목도 보니까 얘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얘는 짧은 버전의 제목입니다. 학술지는 네, 공식적인 짧은 버전의 제목이 있어요. 영어로는 abbreviation title이라고 하고요. 이런 타이틀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연구 논문 보시면 참고 문헌의 리스트가 다단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2단, 3단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종이 출판할 때는 종이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것도 다 비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 줄인 버전, 짧은 버전의 학술지 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알고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에 구분 기호들, 얘는 점, 뭐 여기 안에는 또 세미콜론 이렇게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사용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저널을, 학술지를 인용했을 때 한 줄입니다. 책을 인용하면 요소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용구, 참고문헌 리스트를 정리하고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고문헌을 관리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참고문헌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런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해서 연구계획서에도 포함을 하시기도 하고요. 연구자로서 학술지 투고 규정 이런 거 지키실 때에도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라고 하면 학술지에 정해진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연구 논문 쓰실 때에도 학교만의 고유 양식이 정해져 있죠. 학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표를 작성을 할지, 그림을 작성할지, 참고문헌 어떻게 작성할지, 본문 내 요소는 어떻게 할지, 초록은 몇 자로 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 메뉴로는 Instruction for Author 이런 메뉴를 찾으면 그게 투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학술지 투고 규정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림, 표 이런 부분에도 다 이런 투고 규정의 요소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하다못해 표 안에는 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정렬 방법 혹은 표 안에 들어가는 범례 이런 별표, 뭐 십자가 표시 이런 것도 순서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형식을 정해 놓는 거고요. 학술지를 투고하실 때에는 이 형식을 지키시지 않으면 많은 확률로 바로 데스크 리젝션, 바로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고 규정을 반드시 지켜서 형식에 맞게 논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례인데요. 그래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투고 규정 양식입니다. 여기에 참고문헌에 관련된 양식이 써 있는데요. 자, 아까 APA 양식 잠깐 살펴보셨죠? 그래서 여기 학회지에서는 API 양식을 따른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븐스 에디션이 있어요. 아, 이 참고문헌 인용 스타일이 버전이 또 있구나. 여기서 1차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있는 학술지들도 기존 이런 인용 스타일을 활용을 하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명시한 애들이 있겠죠? 기준에 명시한 애들은 기본 줄기인 APA 스타일에서 뭔가 다른 부분이 있겠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에는 레폭스 메뉴에서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정 학술지의 인용 스타일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특정 학술지 인용 스타일이 만약에 APA 7th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으면 APA 7th 에디션을 여러분들이 가져온 다음에 수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요소 사이에 뭐 괄호가 들어가는지 점이 들어가는지 굵은 글씨가 들어가는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소소한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아까 디스커버리 툴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레폭스 계정으로 가져오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선 창들이 굉장히 많이 열어놔서 지우고요. 다시 디스커버리 툴 페이지로 자, 저건 홈페이지에서 전자자원 클릭해서 들어가면 디스커버리 툴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제가 이 논문, 자, 릴리전 인 차이나 중국의 종교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또 인용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도서 인용 누를 수도 있지만 자, 검색했을 때 바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여기 페이지 안에서 요 인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대부분 이 쌍따옴표 버튼은 사이테이션 기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이테이션이 인용이라는 거고요. 인용은 서지 관리 도구, 참고문헌 관리 도구랑 연결이 됩니다. 저 디스커버리 툴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은 다음에 자, 이 인용 버튼을 누르면 레폭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보내기 중에 레폭스를 고르면 레폭스 페이지로 얘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레폭스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구버전 레거시 레폭스, 신버전 뉴 레폭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계정을 생성하셨으니까 이 메시지를 끄셔도 됩니다. 뉴 레폭스로 내보냅니다. 클릭하고요. 여러분들 특정 폴더를 지정하시거나 이제 그냥 폴더에 넣지 않고 나중에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 선생님 잠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이따가 화면 공유가 제가 발표자 권한이나 이런 걸 주면은 공유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한번 다시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권한을 별도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툴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 쌍따옴표 아이콘 클릭하고 여기서 내보내기 레폭스를 골랐어요.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리스 페이지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경우 아침에 조금 리스 페이지에서 검색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검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리스트에서 제가 그냥 교회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리스 페이지. 국내 논문 찾을 때는 이 페이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리스, RISS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에는 지금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내보내기, 인용, 쌍따옴표 버튼을 찾으시면 대부분 이런 참고문헌 관리 도구로 연결이 돼요.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팝업창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저희는 레폭스를 쓸 거니까 레폭스를 고르고 하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의 레폭스로 내보냅니다 하고 나서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자, 그럼 벌써 끝났습니다. 리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내보내기 인용, 엑스포트 사이트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나중에 버튼
내보내기 혹은 쌍따옴표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랩폭스를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랩폭스 계정으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자, 랩폭스 페이지 이렇게 제가 가져온 데이터들 쭉 나오는데요. 모든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제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자, 얘를 이제 폴더별로 정리하려고 해요. 폴더에서 네, 이렇게 사이드바 왼쪽에 보면 내 폴더 메뉴가 있습니다. 내 폴더에서 폴더 추가 그리고 뭐 종교 제가 이렇게 임의로 폴더명을 정했어요. 종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종교 폴더가 생겼어요. 제가 모든 레퍼런스에 지금 이 두 개 논문 아까 가져왔었죠. 이 논문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이렇게 종교 폴더로 이 논문들이 이동됩니다. 제가 종교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논문들도 막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 폴더에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6개 논문이 이 폴더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는 방법 혹은 이제 디스커버리 툴에서 이 쌍따옴표 아이콘을 활용해서 랩폭스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배웠죠? 자, 폴더 생성하는 방법, 내 폴더에서 폴더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자, 클릭을 하시고요. 랩폭스 도구에 중복 찾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회하시다 보면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걸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복 찾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일부러 같은 논문을 골랐어요. 그래서 같은 논문을 고른 게 중복으로 떴습니다. 삭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중복된 항목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이제 5개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사이드바 패널이 뜨죠. 연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연필 아이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연구 내용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에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깨진 문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저자정보 뭔가 여기에 문자가 깨졌어요 하는 경우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자, 중복도 걸렀고요. 각각 논문 요소들 한번 체크를 했어요. 이 다음에 참고문헌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논문을 선택하고요. 가운데 상단 메뉴에 참고문헌 생성 네, 그리고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참고문헌 리스트가 짠 하고 생성이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MLA 스타일도 있었죠. 지금 AK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MLA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MLA 버전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첫 번째, 베이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정 학술지로 여기서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술지로 검색한 다음에 그 학술지의 인용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용 스타일은 별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즐겨찾기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 도구 모음에 있는 스타일을 한번 제가 변경을 해볼까요? 자, 변경하니까 짠 하고 나왔어요. 벌써 리스트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검색하고 적용만 하신 거죠? 이 내용 클립보드의 복사 버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또 세문서를 열고 이렇게 바로 리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 이거를 바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자, 더 좋은 방법.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폴더가 있죠? 이 폴더에 보시면 폴더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점 3개 아이콘이 뜹니다. 점 3개 아이콘에서 폴더 공유 기능이 있어요. 자, 폴더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면 여기에 공용 URL 작성과 이메일 공유가 있어요. 공용 URL 작성은 제가 URL 복사 누르면 이걸 다른 분에게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트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집한 서지 정보가 다 떠요. 여기에 링크도 다 뜨고요.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이 기능은 랩폭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혹은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와 참고문헌을 공유할 때 공용 URL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메일 주소를 넣고 같은 기관 이용자예요. 백석대 이용자면 랩폭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넣고 세미콜론 쉼표 이렇게 넣고 나서 이분들에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열람 권한, 주석 권한, 수정 권한을 주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메일 주소, 이제 랩벅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에게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완료 누르면 그분들에게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자, 페이지에 와 있는 김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네, 여기에 본인들 이름 설정하기 나올 거고요. 여기에 환경 설정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메일 주소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 아이콘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식센터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말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물음표 아이콘 지식센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영어로 써있지만 커서를 갖다 대면 한국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한국어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기술 지원 문서 모음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기술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한 팁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랩벅스 지원 문의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이 링크는 다시 공유를 드릴게요. 자, 지원 문의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지원 혹은 궁금하신 사항 이렇게 물어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여기 챗 메뉴를 통해서 랩벅스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물음표 아이콘 클릭했을 때 지원팀에 연락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지원팀에 연락하기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 성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백석대학교 제목, 설명. 자, 요 내용은 한글로 작성하셔도 돼요. 이제 한국인 지원팀 직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여기다가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오류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 물음표 아이콘에서 지원팀에 연락하기 메뉴 설명드렸고 지식센터는 가이드라인 매뉴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참고문헌 리스트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워드 파일에서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랩벅스 상단에 보시면 랩벅스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또 랩벅스 도구를 클릭하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랩벅스 플러그인 기능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인용구랑 참고문헌은 동시에 작성해주는 애예요. 워드 버전 있고요. 구글 독스 버전 있고요. 한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설치 파일도 여기서 또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는 RCM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파일이 없어요. 2016 이상 버전의 워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파일 없이 워드에서 바로 추가 기능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워드 파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맞아 드릴게요. 자, 워드 파일에서 상단에 세 번째 삽입 메뉴가 있죠. 삽입 메뉴 클릭하시고 추가 기능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검색창이 뜹니다. 랩벅스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상단에 세 번째 삽입 추가 기능 가져오기에서 랩벅스 검색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몇 초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RCM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랩벅스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른편에 사이드바 메뉴가 떠요. 자, 주의 3개짜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레퍼런스 홈페이지, 방금 보신 페이지예요. 자, 인용 스타일. 인용 스타일을 제가 또 다른 걸로 잠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레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수정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새로 고침 메뉴가 있고요. 참고문헌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느냐? 이제 인용구랑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를 같이 정리하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참고문헌을 보통 꺼놓는데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끼겠습니다. 또한 이제 언어 설정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아까 랩벅스 페이지에서 보셨던 지식센터 메뉴 혹은 기술지원팀에 연락하는 메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 여러분 이제 인용꼴을 추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인용꼴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뒀고요. 자, 그냥 첫 번째 논문부터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두고 이 논문 인용 누르면 자, 번호가 추가됐어요. 이렇게 인용구, 번호 양식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인용구도 추가됐지만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네, 참고문헌 리스트도 정렬이 됐습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두 개 논문을 같이 인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공간을 조금 띄고 커서를 또 놓겠습니다. 두 개 논문을 한꺼번에 넣어볼게요. 자,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 두 개를 고르고 인용 삽입을 누르게 되면 자, 2, 3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아래도 2, 3번이 추가가 됐어요. 자, 마지막에 다른 논문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총 4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4번까지 쓰고 나서 내가 나중에 뭐 4번 논문을 인용꼴을 지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사이드바 패널에 인용 전체 삭제가 뜹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아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지우기 위해서는 특정 이제 인용꼴에다가 커서를 놓고 인용 전체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이 4번 논문을 조금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커서를 두시고 이 구름을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번호가 안 바뀌었어요. 번호를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줄 3개짜리 메뉴에 새로 거친 메뉴가 있었죠? 자, 4번 논문이 네, The Progress of 어쩌고저쩌고라고 써있는 메뉴예요. 이렇게 논문이 있는데 새로 고침 짠 하고 클릭하면 아까 얘가 4번이었죠? 2번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리스트도 2번으로 이동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참고문헌을 하나, 두 개, 그리고 또 새로 고침까지 해봤으니까 다시 이 줄 3개짜리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인용 스타일을 다른 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또 APA 스타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는 번호 양식이었는데 APA 스타일로 바꾸니까 여러분들 손댄 건 없죠. 여러분들이 손댄 거는 다른 인용 스타일을 골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함과 네, 연도 양식으로 되는 애로 바뀌었고 여기 참고문헌 리스트도 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넷폭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어요. 교육 자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캡처 화면이 있고요. 지금 오늘 교육 시간이 1시간 반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교육 자료를 또 공유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백석대에서 구독 중인 구독자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이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과 참고문헌 관리 도구 사용 방법 간략한 버전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용 안내 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매뉴얼 페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습득을 하셨는데요. 1시간 반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100%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오늘 검색하는 방법, 전략에 대한 거 배우신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 검색한 내용을 넷복스로 가져와서 간략하게 참고문헌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금 내용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 계정 생성하려면 기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백석대 기관 이메일 생성 방법은 이제 각 학교 웹메일 생성 방법을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백석대는 계정을 어디서 생성하는지는 알지 못해서 한번 문의를 다른 곳에 주시면 웹메일 계정 혹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학교 페이지에서 이런 안내가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 포털에서 네, 기관 이메일 아니더라도 계정은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기관 코드라거나 이런 부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웹메일, 기관 이메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개인 이메일로도 생성은 하실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잠시 사서 선생님으로 네, 녹화 영상도 제가 전달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명단을 받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전달을 드리고 도서관 통해서 또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현진 선생님께 호스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지금 활성화가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들리시나요? 제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레퍼스 계정 생성, 저희 학교요 비유 웹메일 아니더라도, 저희가 쓰는 최신 버전은, 학교 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레퍼스 입력, 들어와서, 거기서 계정 생성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외부 접속을 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메일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또 졸업 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레퍼스 이제 요즘은 하도 연구 윤리가 강화돼서 인용이나 참고문헌 잘못 작성하면 표절로 바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레퍼스 통해서 참고문헌이나 인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원래 그 참고문헌 스타일이 저희는 트레비앙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학문 분야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반드시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 교수님과 상의해서 그 양식은 반드시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참고문헌 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반드시 학회 내실 때는 학회 스타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학회 스타일 요구하는 학회 스타일을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학예 논문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도 교수님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 학예 논문 작성하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대학원 홈페이지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논문 작성 가이드에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논문 작성 가이드에 여기 보면 논문 작성 가이드에 그 백석대학교 학위 논문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학위 논문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이 점 이거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또 저희가 녹화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희 강의해 주신 박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요청하는 학생분들한테는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 정보나 아니면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만 소유하시고 어디다가 외부에 공개하시거나 그러면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다 주의해 주시고요. 또 문의사항 다른 거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해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꺼놨었네요. 이제 지금 제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에서 더 필요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한글로 작성하셔서 저에게 이제 요 만족도 조사 링크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녹화 영상도 변환이 필요해서 네, 변환 마친 다음에 선생님께 전달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변환하고 나서 최대한 내일 중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자료랑 녹화 영상은 그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는 지금 교육룸에서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